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대법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그제였죠.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첫 심리 이후 대법원이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을 잡고 그야말로 초고속,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의 분위기는 철통 보안에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틀 새 두 번의 심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는 22일에 있었고 2시간 동안 진행했고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아마 오늘 심리는 실체적인 쟁점 이런 것들에 대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교환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도 지금 10여 명이 투입돼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긴박하게 지금 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철통 보안, 도청 방지 장치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 어떻게든 이런 분위기를 보면 송은권 본부장님, 일단 빠르게 6월 3일 대선 전에 혹은 5월 11일 후보 마지막 날 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지도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3일이 아니고 사실 5월 11일까지는 그 결론을 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만에 하나 5월 11일 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는데 네. 만에 하나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후보가 된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새로 등록을 못 합니다. 자, 그런 상황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신속하게 그 재판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은 그 후에 이 모든 그 부담이 대법원으로 다 돌아가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이 633 하면은 그 지금 6월 26일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6월 26일 꽉 채우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6월 3일 이전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 대선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대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선고를 내려야 할지 엄청나게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헌법 84조 해석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네. 혼란이 되고 그것이 대법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대법원은 그동안 또 1심에서 이게 2년 2개월을 끌어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어떤 정인들이나 그리고 또 그 재판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을 끝낼 어떤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취임하면서부터 633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어떻게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민적인 고통을 덜어드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항상 강조해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법원의 움직임이 그냥 단순한 움직임은 아닐 것이다라는 법조계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네. 일단 그래서 오늘 또 예측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법조계에서는 오늘 2차 심리에서 선고 기일도 잡힐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속도전을 고려한다면 네. 선고기일 지정 가능성 있고요. 지난 2020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있었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받을 때도 한 달 만에 결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월 3일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았고 5월 10일,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시간인데 이때까지도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또 1, 2심 판결에서 나왔던 증거와 증인의 발언이 네.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다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거니까 이 부분은 대법원의 이 대법관분들이 평생 동안 이 정말 재판만 한 분들이에요. 네.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저는 6월 3일이 아니라 5월 10일, 11일 이전에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게 대법원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인데다가 증인도 소환하지 않고 변론 기일도 따로 잡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려면 진행할 수도 있다. 당장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지금 전원합의체 회부했다는 것과 네.
이례적으로 기일이 지금 수차례 3일 동안 뒤에 2번. 네. 두 차례 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런 속도전 양상을 보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선고를 조금 조기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이번 그 대법원의 선고 내용 자체는 추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유력한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될지 여부가 결정이 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신속한 게 중요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꼼꼼하게 따져볼 건 따져보고 네.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따져본 다음에 공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